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린나스타 교양대학의 김태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의정부의 마을 문화의 특징과 인문적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 지역이 의정부시긴 하지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마을, 전반적인 마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의정부에만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의 전반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을 얘기할 때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경기 북부 관문도시로서의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화해와 소통의 도시라든지, 혹은 이제 의정부가 지닌 중심성, 요거는 이제 경기 북부의 중심이다, 뭐 이런 이제 논의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장, 지역의 현실에 근거한 그런 얘기들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실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농촌이나 어촌에 그런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도 마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역적인 그 경계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공동체적인 그런 조직과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나는 이 마을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되고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을은 우리가 다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을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지역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런 이제 의정부 지역에 있었던 마을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다음에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 의정부에 있는 마을들의 인문적 가치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 지역을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간성, 체계성, 시간성. 그래서 의정부 지역은 일단 공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키워드가 수도권 혹은 근교, 그리고 교통과 군사의 요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혹은 근교라는 것은 결국은 서울과 경기의 지역의 어떤 그 경계에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결국 서울과 경기 문화가 융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통과 군사의 요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이 의정부 지역은 조선시대 경흥로라고 해서 한양에서부터 함경도 경흥까지 쭉 가는 옛길, 큰 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면서 역과 원의 어떤 그 촌락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1911년 일제 때죠. 이미 의정부역이 개통이 됩니다. 상당히 일찍 철도역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86년에는 수도권 전철이 역시 개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 쪽으로는 그 3번 국도가 쭉 이제 지나가면서 또 여러 국도가 이제 교차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로 또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미군 기지로 인해서 군사 안보와 그다음에 군사 전략의 어떤 전초 기지였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도시 내지는 소비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체계성의 측면에서 이주와 해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에는 양주 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주에 속해 있다가 1963년에 와서야 의정부시가 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 전에 다 이제 양주에 속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 이후에는 아주 급격하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자연 마을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들이 이제 소멸되다 보니까 그 공동체도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역시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역시 이제 미군 기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그 단일 지자체로서는 가장 많은 8개의 미군 기지가 집중적으로 의정부에 건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 기지 인근 마을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택지 개발이 그리고 이제 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의정부 전체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 지도를 좀 보면요. 여러분 이제 좀 그 왼쪽에 지도가 1872년 양주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이제 의정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누원점이라고 보이시죠? 누원점. 그 다음에 노원이 또 있습니다. 노원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냐면이죠. 시북면. 그래서 이 두냐와 시북면 일대가 예전에 이제 의정부의 중심적인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그 망월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이제 도봉산과 수락산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 그 의정부의 어떤 중심적인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 18세기 해동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이긴 하죠. 보시면 이제 누원 주막이 있어요. 주막. 그래서 뭐 다른 이제 회룡사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옛 지도에서도 이렇게 누원 주막, 누원점 이런 명칭들이 바로 이제 큰 길 옆에 교통로 상에 보이는 이제 이런 그 상업 내지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더라도 과거의 의정부 지역이 이제 교통적인 그런 이제 요지 또 상업의 어떤 지역으로서 잘 이제 그 발달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이기도 하죠. 자, 요게 이제 그 경흥로입니다. 쭉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뭐 빨간색으로 쭉 보면 이제 그 누원이라고도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의정부 점으로 나옵니다. 의정부 점. 예. 그래서 의정부 점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 과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도 역시 이제 상업이나 숙박시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지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그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반환이 끝나서 완전히 개발이 돼서 지금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흔적이 거의 없고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든지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이런 지역은 아직 반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캠프 잭슨은 이제 반환이 돼서 지금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드 클라우드라든지 스탠리는 폐쇄는 됐는데 반환이 안 돼서 뭐 정화 작업도 못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환이 끝나서 이제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많은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는 이제 의정부시 택지 개발 현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의정부 전체 지역에 비해서 실제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많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뭐 그 개발이 그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정부 지역의 전체 면적의 70에서 80%가 규제 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한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현황 속에서 의정부의 마을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전 의정부 마을은 주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상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의정부 둔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둔전 어떤 그 관청이나 군대에 속해 있는 땅으로 이제 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하던 그런 토지들 있죠. 그게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녹양평이라든지 목장입니다. 분마를 키우던 이제 목장들이 또 녹양평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누원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제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교통로상에 어떤 이제 역마를 갈아탄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촌도 보면 그 20에서 30여 곳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정부를 뭐 미군 기지 내지는 뭐 도시화가 뭐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유력 성씨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동일성 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한 20에서 30여 곳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내지는 문화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것이 점점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2023년 그 현재 의정부시가 한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한 14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순위상으로 한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인구 밀도가 상위 8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이 거주 가능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더 밀집돼 있다. 이런 걸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80년, 90년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이입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농지를 보게 되면 하위 7, 8위. 그러니까 밑에서 7, 8위라는 것은 거의 농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 또 의정부 지역의 지역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 보통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과 그게 한 70% 돼요.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합치면 한 80% 정도가 이제 규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도시 개발이 상당히 지체되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양면적인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마을이 많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의정부에 그 마을이 몇 개 정도 있는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한 85개 정도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중에 아직은 50여 개 마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50여 개 마을은 이제 완전히 딱 이제 그 농촌 지역처럼 돼 있는 마을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시 마을처럼 도시 지역에 있지만 나름대로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우리 마을이다. 뭐 예를 들면 청룡 마을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마을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한 5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그 의정부 지역의 마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집성촌과 왕실 관련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또 의정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그 2, 30개 정도의 집성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소실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개 정도의 집성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후손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그 명명만 이루고 있는 지역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7, 8개 지역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한 10여 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면서 그 예전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는. 예. 또 하나는 이제 다수의 유력 성씨의 묘역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신숙주 선생뿐만 아니라 박세당 선생 묘역이 이제 그 의정부 지역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묘역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인근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묘역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이게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묘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풍수질이나 이런 이제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그 좋은 그런 이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 특징적인 게 바로 이제 왕실 후손의 세거지가 몇 군데 분포하고 있고 또 묘역도 왕실 후손의 묘역. 그러니까 묘에 무슨 군 묘역, 무슨 공주 묘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정부의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곳만 8개 정도가 돼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왕실 후손의 세거지와 묘역이 다소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지리적인 내지는 문화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마을 문화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른 마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차별적인 게 뭐냐면 미군 기지 건설로 인해서 새로운 마을 문화가 생성되고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미군 기지가 들었으면서 그 인근의 마을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미군들로 인한 이제 서양의 문물이 이 지역들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는 뭐 재즈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런 게 음식은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정부 하면 이제 부대찌개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대찌개와 같은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혼합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특징. 또 하나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의 대거 이주로 인해서 마을 문화가 또 소멸되는 측면도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층위가 존재하고 있고 그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는 도시마을이 상당히 또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 어떤 아파트촌이나 뭐 이런 빌딩 가운데 섬처럼 남아 있는 도시마을. 그 다음에 도시 외곽의 전통마을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군 기지 인근 마을도 있고 재개발 지역,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을도 뭐 있죠. 그 다음에 집단 거주지 마을,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집성촌이 대표적이지만
특히 이제 그 의정부의 중랑천변, 청룡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 과거에는 이제 의정부 3동이었는데, 그 지역에 무속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피난민촌 등등 이런 집단 거주지 마을이 또 몇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와 관광마을도 같이 어울려서 이런 다양한 마을의 형태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또 의정부 마을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게 보이는 게 그 의정부 마을의 다양한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 위편이 도시마을입니다. 보시면 아파트나 빌딩으로 덮여 있고 둘러싸여 있고 그 중간에 섬처럼 남아 있는 이런 도시마을. 요게 의정부에 한 뭐 대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이색적인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이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잘 보완해 나가면, 상당히, 그 특색 있는 그런 이제 도시, 문화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집단 거주지 마을이죠. 요거 이제 보시는 사진은 청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중랑천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요 지역의 무속인 그 점집이죠. 점집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여 개 정도가 될 것 같고, 좀 그 안쪽까지 좀 더 포괄하면 한 8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의정부 이제 맞은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에서 80여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지역 외에는. 이런 이제 집단 거주지 마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거주지 마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성촌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가 이제 미군기지 마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빼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빼뻘은 아직도 이런 이제 미군 클럽들이 몇 군데 이 외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이제 안 되고 있지만 그 외형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가능동의 캠프 레이드 클라우드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좀 그 형태들이 좀 그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축제 관광 마을도 있죠. 보시는 게 이제 그 장암동에 있는 그 박세당 사랑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축제 관광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전통 마을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농촌 지역 마을 같죠. 이런 전통 마을이 꽤 많이 나와 있고 사진에 보시는 건 이제 그 검은돌 마을입니다. 그 위쪽이 이제 재개발 마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시 지역이 이런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또 진행되거나 뭐 그런 지역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마을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형태의 마을들이 의정부 지역에 공존하고 있다를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을 문화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을 문화에 대해서 이제 흔히 문화, 기획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문화 정책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하나의 이제 마을을 그 지역 문화의 컨텐츠나 대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차곡차곡 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적인 그런 그 문화들을 축적해 온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그 문화정책의 대상이나 컨텐츠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의 발상지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고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을 문화를 문명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문명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문명, 물질 문명, 소금 문명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마을 문명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을 문명이라는 말은 100여 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미 한 얘기입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이제 비폭력주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폭력을 쓰지 않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서구나 영국이나 이 서구의 어떤 도움이나 내지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비폭력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스왈라지라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마을 자치를 통해 외부적인 통제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립을 이루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독립적인 그런 체계와 경제의 어떤 그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시 문명과 대응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마을 문명이다. 빌리지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택해야 하며, 그리고 각각의 마을들은 자족적이고 독립적인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그 간디는 도시 문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마을 문명이라는 걸 인식을 했고, 이 마을 문명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서구 문명이나 도시 문명을 극복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게 바로 간디의 사상의 요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 문명의 이런 가치는 요즘에 와서 다시 재조명됩니다.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현대 문명과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 문명이고, 이것은 결국은 미래의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다 이웃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그 사회 안전망을 대신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깨져나가면서 구멍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걸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마을 문화가 지닌 대한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공동체성의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본거지가 마을이다. 자, 그리고 이런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총체적 단위가 바로 마을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마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정부 마을 문화의 인문적 가치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 마을 문화는 다층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근대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서부터 근현대의 격동적인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의정부시다. 그래서 시대별로 문화적 층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적 층위가 다양한 거를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다층적인 문화를 우리가 목격을 하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 기지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문화, 그 다음에 현대를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과정, 어,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현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의정부 마을 문화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통성입니다. 뭐 모든 마을들이 이런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그동안은 어떤 미군기지 마을이라든지 어떤 도심화라든지에 가려져서 이런 전통적 요소들이 많이 퇴색되고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점이죠. 실제 10여 개의 문중 시제가 아직도 음력 10월이면 곳곳에서 열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제를 가보면 뭐 다른 지역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의정부는 특히 그 엄격하게 이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걸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성과 전통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에는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0여 곳에 그 집성촌이 있었고 아직도 10여 곳에 집성촌이 남아 있고 왕실과 유력 성씨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던 이 지역적 특성이 바로 이런 엄격하고 전통적인 시제들이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7에서 한 8군데의 마을 의례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신제라든지 이런 이제 산제 같은 마을 동제죠. 이게 아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잡사를 가보면 그 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매를 올리는 경우에도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쌀을 가지고 가서 매를 직접 지어요. 그러니까 쌀을 해가지고 뭐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짓고 그 다음에 술도 직접 그 현장에서 만듭니다. 보통 이제 조라술이라고 하는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 예전의 그런 그 절차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전통 의례라든지 그 전통 동제라든지 그다음에 문중 시제라는 거를 단순히 이제 그 마을에서 하는 행사 내지는 가문에서 하는 행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교육의 어떤 그 장으로 교육의 어떤 그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통적 사상과 관습을 엿볼 수가 있고 사회 조직과 의례를 생생하게 재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과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인문적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소성입니다. 물론 모든 마을이 장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의정부 지역은 다양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장소성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좀 그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러한 그 다양한 장소성의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장소성으로만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개발 지역이면 재개발 지역 나름의 장소성이 있고 미군 기지 인근 마을이면 미군 기지 인근 마을의 장소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성을 잘 인식하고 또 이걸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정부 마을 문화의 가치, 경계성과 융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정부는 다양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경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미군 기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해서 뭐 아파트나 어떤 현대화된 것과 전통적인 마을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의정부 마을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계에서는 나름대로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문화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부대찌개와 같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재즈와 팝송 같은 문화가 한국 대중문화로 들어오죠. 그리고 경제적에는 그러한 어, 융합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융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성과 융합성은 어찌 보면 독특한 의정부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인문적 가치를 우리가 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의정부 마을 문화가 지니는 인문적 가치를 이제 정리하면, 첫째, 전근대 사회의 전통에서부터 근현대의 격동적인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시대별로 문화적 층위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의정부라는 도시의 변화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치는 의정부 마을 문화에서 보여주는 전통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마을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화 속에서 전통적 사상과 관습, 그리고 사회 조직과 의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정부 마을이 지니는 다양한 장소성,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인문적 가치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정부 마을 문화가 지니는 경계성과 융합성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고, 이는 결국 독특한 의정부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정부 지역에 있는 마을 문화의 어떤 특징과 인문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